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번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호르몬 건강법, 호르몬과 건강의 비밀. 지은이는 요하네스 비머, 옮긴이는 배명자, 발행은 현대지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앞길을 결정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한 착각인데요. 기껏해야 극히 일부 영역에서만 가능할 뿐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모두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질 대사, 성장 발달, 그리고 매일매일의 감정을 다스리는 초능력 요원, 호르몬이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은 태아,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갱년기 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모든 시간 삶에 개입하는 영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겨우 100여 년 남짓이며 의사들은 사람에게 약 1000개의 호르몬이 있다고 추정하는데요. 현재까지 정체가 알려진 것은 그중 10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현재까지 생성 장소와 기능이 알려진 100여 개의 호르몬 중에서 우리에게 친숙하고 나와 내 가족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13개의 호르몬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모든 일에 관여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근육을 만들고 상처를 치료하는 소마트로핀, 여성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 없으면 아기를 낳을 수 없으며 뼈를 튼튼하게 하고 사회성을 높이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 등 13개의 호르몬의 대표 기능과 작동 방식, 혼자서도 실천 가능한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법 등 개인이 실천 가능한 자조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흥미진진한 호르몬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감정 상태가 평소와 다른 것을 느낄 때, 잠자기 어려울 때, 탈모나 피부 질환이 심할 때, 마음이 우울하고 가라앉을 때, 일상의 다양한 몸과 마음의 변화가 나를 휘몰아칠 때 등 호르몬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몸 전체의 호르몬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호르몬 때문이야. 이 한마디면 설명이 끝난다. 왜 여자들은 생리 때마다 짜증이 늘까? 당신은 왜 영화를 보다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눈물을 쏟을까? 연인의 사랑은 어째서 섹스 직후에 더 돈독해질까? 이 모든 것이 호르몬 때문이다. 그뿐이랴. 사춘기 청소년의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 첫눈에 사랑에 빠지면, 때때로 온통 섹스 생각만 나면 이것은 대체로 남성 호르몬 때문이다. 그 배후에는 여지없이 호르몬이라는 녀석이 숨어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갑자기 패스트푸드가 미치도록 먹고 싶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때도 모두 호르몬의 영향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갑자기 땀이 많아지면 평소와 똑같이 먹었는데도 갑자기 살이 찌면 하기야 언제 살이 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만
온종일 스트레스에 시달려 죽을 것처럼 피곤한데도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면 역시 호르몬 때문이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내 몸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나일까 아니면 호르몬일까? 호르몬의 영향과 조정을 받지 않는 세포는 단 하나도 없다. 못하는 게 없다고. 호르몬, 즉 우리 몸 안에 전달 물질이 담당하는 임무와 임무 수행 과정을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다. 호르몬이 고 인간 자체다. 호르몬은 우리의 삶,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연출하는 영화 감독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인생 영화의 모든 장면에 빠짐없이 등장하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대해 책임이 있다. 너희들 도대체 정체가 뭐니? 미리 밝혀두건대 이 신비한 전달 물질에 관련된 수수께끼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고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의학 지시 외에 오해와 가정은 여전히 많은 편이다. 그래서 이 작은 호르몬들은 어떨 땐 욕을 먹고 어떨 땐 완전히 무해하다는 판정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대 뒤를 살펴볼 때가 되었다. 실제로 배후에서 우리 감정, 부분적으로 우리 행동과 안위,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조종하는 것이 호르몬이기 때문이다. 거기 숨어 뭘 하는 거야? 호르몬은 신경계와 협력하여 꾸준히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호르몬은 태아, 유아기, 아동기, 아주 특별하게 사춘기, 남성과 여성, 그렇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일에 개입한다. 호르몬은 물질 대사, 성장 발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감정 상태를 결정한다. 호르몬이 조종하는 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화, 감정, 체온, 혈압, 혈당 그리고 단 음식에 대한 욕구, 물질 대사, 성욕을 언제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나중에 엄마 혹은 아빠라고 불릴지, 수분 관리, 말하자면 언제 화장실에 가야 할지, 키,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반응, 통증 감각. 정말로 호르몬은 우리의 감정, 부분적으로 우리 행동과 안위,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뒤에서 조종한다. 그리고 이런 호르몬의 조합은 개인의 핵심 존재, 즉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좌우한다. 이 전달 물질과 우리 자신을 서로 떼어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물질. 우리는 모두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이성과 명료한 의식을 따라 자기 자신이 앞길을 결정하고 결단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런 믿음은 버려라. 순전한 착각이다. 기껏해야 극히 작은 특정 부분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확히 그 반대로 한다. 우리의 사고, 행동, 감정을 조정하는 대장은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물질로 아주 잠깐 활동하지만 활동하는 동안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몸 전체를 전속력으로 질주한다.
이 물질은 분비되자마자 체세포에 있는 특별한 목적지로 곧장 달려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전달한다. 호르몬의 목적질은 예를 들어 장이나 모근 혹은 얼굴 혈관에 있는 세포일 수 있다. 가령 얼굴에는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그것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지가 찢어졌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 하지만 지금은 빨개지면 안 돼. 극소량이지만 아주 강렬하다. 아무튼 호르몬은 강렬한 신체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때 0.000001g 정도의 극소량만 있어도 된다. 호르몬의 임무는 신체 기능을 조종하고 신체의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호르몬은 서로를 지원하거나 제재한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호르몬은 제어 시스템을 따른다. 호르몬이 임무를 완수해서 실제로 혈액순환이 강화되었는지는 몸이 스스로 점검한다. 목표가 달성되었으면 몸은 메시지를 보낸다. 수고했어. 이제 충분해. 목표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혈액순환을 늦추는 호르몬이 즉시 분비되는 시기다. 이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아무 문제 없다. 작지만 영향력이 아주 강한 이 배우 조종자를 더는 신경 쓰지 않고 평소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조종자가 균형을 잃으면 우리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앞에서 말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화건하건대 호르몬이 관여하지 않는 신체 기능은 없다. 그러므로 호르몬을 은밀한 지배자라고 불러도 될 정도다. 그 지배자가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으스스하다. 내분비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미니 권력자는 대략 1000개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렇게 추측만 할 뿐 정확히 알아내기는 어렵다. 현재 약 10%, 그러니까 100개 정도만 정체가 밝혀졌다. 인간은 이들 호르몬의 존재를 알아냈고 이름을 붙였으며 생성 장소를 찾아냈다. 각 호르몬은 일종의 그룹으로 모여 있는데 대략 6개의 그룹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삶 전체를 결정하고 무엇보다 생식을 담당하는 에스트로겐 그룹은 그 구성원이 심지어 30개나 되고 이들은 서로 긴밀하고 정교하게 협력하며 각자의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러 특수세포들도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니 배우 조종자들은 인간 세상의 배우 조종자처럼 이름 없이 뒤에 숨어 여전히 비밀리에 활동한다. 팬클럽의 슈퍼스타. 아주 복잡한 호르몬 시스템이 모든 신체 기능을 조종하는 가운데 큰 분비샘 6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상하부, 내하수체, 갑상샘, 췌장, 부신, 생식샘. 이제 팬클럽에 속하는 호르몬 중에서도 슈퍼스타라 할 만한 빅 플레이어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 몸 안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아마도 몇몇 호르몬은 꽤나 익숙할 텐데 어떤 식으로든 이미 만난 적이 있고 그들이 매일 당신 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르몬 균형은 깨지기 쉽지만
능동적으로 그것을 막을 방법도 있다. 성장 호르몬 소마트로핀. 도핑 경험이 있는 보디빌더나 운동선수라면 이 호르몬에 익숙할 것이다. 노년에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합성된 이 호르몬을 청춘의 샘물로 사용하려는 안티에이징 전문가에게도 마찬가지다. 도핑을 하자는 건가? 미리 밝혀두건대 이런 약물의 지속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특히 인터넷에서 기적을 약속하며 약물을 판매하는 일은 전면 금지해야 마땅하다. 의학적으로 엄밀한 점검을 거치지 않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만은 아니다. 설령 그것이 깨끗한 물질이라 해도 인공 호르몬 도핑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의심스러운 약물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다가 사망한 젊은 보디빌더에 관한 기사를 자주 접한다. 이런 물질은 확실하게 장기를 망가뜨리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런 물질에는 절대 손을 대선 안 된다. 무분별한 호르몬제 복용의 위험성. 호르몬 도핑 시 주로 소마트로핀을 인슐린, 갑상센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같은 다른 호르몬과 함께 복용한다. 몸에 일종의 터보 엔진이 생길 거라는 기대로 말이다. 솔직히 이런 호르몬 칵테일에 관해 쓰는 것만으로도 벌써 속이 메스껍다. 이런 도핑은 이중으로 위험하다. 한편으로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약물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한 결핍이 아닌데도 소마트로핀을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과 말단비대증, 코, 귀, 손만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병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름도 생소한 일개 호르몬의 대단한 능력. 마법의 물질을 복용하는 일은 확실히 매혹적이긴 하다. 소마트로핀 자체가 벌써 작은 기적을 가져온다. 상처를 치료하고 힘이 강해지고 날씬해지고 뇌를 안전하게 지키고 무엇보다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 상처를 아물게 한다. 근육 형성을 돕는다. 지방 분해를 가속한다. 뼈를 튼튼하게 한다. 뇌를 보호한다. 신체의 모든 재생, 회복, 수리를 지원한다. 소마트로핀은 주로 STH 혹은 HGH라는 약자로 표기하거나 그냥 성장 호르몬으로 부른다. 이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생성되어 간헐적으로 분비되는데 특히 밤에 잘 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잠이 특히 중요하다. 소마트로핀은 조직 성장을 조종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마트로핀이 필수다. 사춘기에 특히 많이 분비되지만 사춘기 이후에도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자세히 살펴볼까? 이 호르몬은 근육이나 뼈 조직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다. 받은 명령을 그저 다른 전달 물질에 전해주기만 한다. 그 전달 물질의 이름은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 IGF인데 초능력 요온 소마트로핀이 간세포의 특정 수용체와 결합하는 순간 그곳에서 생성된다.
소마트로핀이 얼마나 생산될지는 또 다른 초능력 요원에게 달렸다. 그 요원의 이름은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GHRH이고 사이내에서 생성되며 소마트로핀 생산 명령을 뇌하수체에 전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든 것이 아주 복잡한 과정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소마트로핀은 조력자의 도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성장 호르몬이 균형을 잃을 때 생기는 일. 성장을 책임지는 호르몬이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면 아이는 자랄 수 없고 어른 역시 8살 꼬마의 키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1963년부터 아동의 성장부진 치료제로 소마트로핀이 사용되었다. 치료의 성공 여부는 성장판에 달렸다.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소마트로핀을 투여해야 한다. 성장판이 닫히고 나면 소마트로핀을 투여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해 인공 소마트로핀을 아무리 복용하더라도 어른은 절대 키가 자라지 않는다. 이런 치료는 반드시 아동기에 해야 한다. 반대로 소마트로핀이 너무 많이 생성되면 거인증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설령 정상적으로 키가 자랐더라도 소마트로핀 결핍은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 소마트로핀이 부족하면 체지방량이 많아지고 동시에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이 생기고 뼈에 구멍이 점점 더 많아져서 결국 쉽게 부러진다. 근육 손실과 함께 악순환이 시작된다. 근육이 없고 동시에 체중이 늘면 당연한 결과로 과체중에 이르고 과체중은 병적인 비만으로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신부전, 콜레스테롤 상승, 제2형 당뇨병, 심근경색, 다양한 뇌질환 등등 혈관과 뇌에 해로운 병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쪽에 많고 저쪽에 적으니 둘을 합치면 정상이다 라는 식으로 개개인에게 딱 맞는 소마트로핀 수치를 계산할 수는 없다. 인간은 호르몬의 복잡한 협업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아하, 그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의사인 나는 애석하게도 역시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니고 모든 것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40살부터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대략 40세부터 소마트로핀 생산량이 감소한다. 줄고 성장에 집중했던 몸이 이제 조직 유지로 프로그램을 변경한다. 물질 대사가 느려지고 에너지 필요량이 감소한다. 우리는 그 결과를 거울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속상해한다. 몸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근육을 쓰는 활동이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30세부터 매년 약 1%의 근육량을 잃는다. 한동안 체중이 늘지 않더라도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한다. 지방세포는 근육세포보다 에너지를 훨씬 적게 소비하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노화 과정에서 호르몬 변동이 생기고 모든 것이 더 심해진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수치가 내려가고 그로 인해 복부의 지방이 대거 쌓인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변하고 그것이 여성과 마찬가지로 복부를 더 풍만하게 한다. 은은한 행복감 세로토닌.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건 화려한 풀하우스도
중형 세단도, 호화 해외여행도, 친절한 이웃도, 꿈의 직장도, 햇살 좋은 날도 아니다. 행복을 기대하며 이런 것을 열심히 쫓는 사람들에게는 몹시 쓰리게 들리겠지만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호르몬 덕분이다. 그것이 우리 몸에 넉넉하게 있느냐에 우리 행복이 좌우된다. 그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이다.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운동을 하면 상쾌해지는 까닭도 결국 세로토닌 때문이다. 단 운동은 고강도로 했을 때만 이 효과가 나타난다. 그저 잠시 거닐거나 짧게 스트레칭만 해서는 세로토닌이 넉넉하게 분비되지 않는다. 물론 걷기나 스트레칭 역시 운동은 운동이므로 어쨌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유연성도 높인다. 이 행복 호르몬 수치가 내려가면 우리는 재빨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주변 사람들도 눈치를 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불안과 걱정이 늘어난다. 세로토닌 결핍이 지속되면 심지어 우울증이 생기고 강박증 같은 심리질환도 생길 수 있다. 호르몬은 뇌에서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물질이다. 전달 물질이 부족하여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면 뇌의 컨트롤 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당신은 우울해지고 암울한 상상을 하며 범죄나 미래에 대해 비현실적인 두려움을 품을 수도 있다. 세로토닌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좌우한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의 안위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은 장 신경계를 조종하기 때문에 식욕에도 중요하다. 상사의 분노가 말 그대로 입맛을 떨어뜨렸던 경험이 분명 있을 테다. 또한 이 호르몬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음식의 식욕을 느끼게 한다. 실제로 식도에서 직장에 이르는 소화관 전체를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촘촘하게 감싸고 있다. 척추 전체보다 소화관의 신경세포가 더 많다. 그러므로 소화관을 두 번째 뇌라고 부를 만하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가 병원에 와서 복통, 복부 팽만감, 헛배, 변비를 호소하면 의사들은 소화관 기능 자체보다 신경망을 더 면밀하게 살핀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여성 환자들은 주로 복통과 변비를, 남성 환자들은 주로 설사를 호소한다. 하지만 의사들은 증상의 원인을 신체 기관에서 찾아내지 못할 때가 많다. 환자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인은 세로토닌 결핍 때문일 수 있다. 복부에 있는 우리의 두 번째 뇌는 건강뿐 아니라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복부뇌와 머리뇌를 연결하는 호르몬. 그래서 우리 복부에 있는 이런 신경망을 복부뇌라고도 부른다. 소화근육 사이에 있는 이 얇은 층은 무엇보다 소화와 장 운동을 조종하는 일을 맡는다. 머리뇌, 그러니까 우리 두뇌에서 생각, 감정,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과 똑같은 과정이 복부뇌에서도 진행된다.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혹은 엔도르핀 같은 기분 호르몬이 머리뿐 아니라 복부에서도 생성된다. 머리뇌와 복부뇌는 호르몬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한다. 세로토닌은 자연에 널리 퍼져 있다. 버섯, 식물, 심지어 아메바도 세로토닌을 생성한다. 호두,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많은 식료에 세로토닌이 들어있다. 그러나 음식을 통해 섭취한 호르몬은 머리에 있는 이른바 혈액내장벽을 통과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두뇌나 장에서 직접 분비된 세로토닌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로토닌이 함유된 알약 역시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초콜릿을 먹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다. 솔기에 세로토닌의 요람. 우리의 행복감이나 불쾌감은 정말 배에서 나오고 이때 세로토닌이 확실히 역할을 한다. 머리내와 복부내에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진행되는 데 필요한 아주 결정적인 호르몬이 세로토닌이기 때문이다. 체내의 거의 모든 99% 세로토닌은 장에 저장된다. 비록 뇌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의 양이 상대적으로 소량이더라도 세로토닌은 머리에서도 막대한 효력을 행사한다. 세로토닌의 요람은 이른바 뇌줄기, 뇌간에 있는 솔기액이다. 이 호르몬은 아미노산 트립토판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세로토닌 공급을 넉넉하게 보장하려면 영양 섭취 역시 매우 중요하다. 세로토닌은 조직 호르몬으로 다양한 신체에 작용한다.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함으로써 심혈관계를 조절한다. 각각 수축 및 이완을 담당하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혈관을 좁히거나 예를 들어 다친 뒤 혈액 응고에 중요하다. 확장한다. 세로토닌은 다재다능하다. 단순히 행복 호르몬 그 이상이다. 세로토닌은 호르몬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돕는 신경전달 물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이 없으면 당신은 잠을 잘 수 없다. 세로토닌은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 피로감을 만들고 곤히 잠들게 하는 멜라토닌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로토닌의 도움으로 우리는 아주 많은 걸 한다. 세로토닌은 다음과 같은 일에 관여한다. 기분뿐 아니라 자제력과 분노도 조종한다. 긴장을 풀어준다. 수면 리듬을 조종하고 숙면을 돕는다. 부정적 스트레스의 강도 조절, 통증 강도 조절, 식욕 억제 효과로 허기를 잘 참게 한다. 체온 유지, 장운동 조절, 혈관 근육과 혈액 응고. 망했어요. 머리카락이 잔뜩 빠져요. 미리 밝혀두건대 털이 있는 포유류는 모든 털갈이를 한다. 그러니까 인간도 털이 빠진다. 어떨 땐 많이, 어떨 땐 적게, 대부분 계절에 따라 다르다. 봄과 늦여름에 평소보다 많이 빠지고 곧바로 새로 난다. 프랑스의 피부과 의사 도미니크 미셸 쿠르투아가 이것을 발견했고 계절에 따라 탈모 강도 역시 다르다는 것도 알아냈다. 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낮이 점점 길어지고 햇빛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호르몬이 관여한다. 가을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는 여름에 얼마나 강하게 태양에 노출되었냐와 관련이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기본적인 호르몬 변화 때문이다. 여성은 출산 직후와 갱년기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데 에스트로겐 수치 저하와 테스토스테론 수치 증가가 원인이다. 호르몬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풍성한 모발도 돌아오는데 출산 후 약 9개월이 지나면
탈모는 저절로 회복된다. 갱년기 탈모에는 에스트로겐이 함유된 모발 영양 크림이나 카페인이 함유된 팅크제가 도움이 된다. 남성은 어떤가요? 왜 수염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빠질까요? 기본적으로 탈모와 수염은 유전자 탓입니다. 남성이라면 당연히 테스토스테론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춘기가 끝나고 테스토스테론 폭포가 잦아지면 몇몇 남성은 대략 20세부터 모발이 약해집니다. 이런 남성은 정수리와 이마 부위 모근에 5알파 한원효소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것이 남성 호르몬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하여 모발을 위축시키고 대머리가 되게 합니다. 이때는 축구감독 유르겐 클롭처럼 모자를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호르몬과 건강의 비밀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